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통역사의 명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일하시는 우리 한국인들이 꽤 계시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마 이제 업무 복귀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안 가니까 회사 쪽에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우리 한국인 직원 입장에서는 사표를 내고서라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과연 옳은 반응인지, 네, 맞습니다. 옳은 반응이죠. 안 가셔야 되는 거죠. 위험하고, 만약에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해 요소가 사라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보통 뭐랄까요, 한 가정, 하나의 가정을 이제 하우스홀드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가게라고 하죠. 그 가게의 구성원이 이제 보통 성인 1명 또는 성인 2명, 남녀 이렇게, 또는 한 부모, 싱글맘, 싱글 댓, 또 양부모 다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혼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어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고, 소녀 가장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인도, 그러니까 실제 이제 나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세금도 공제하고, 나면은 이제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해서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나오죠. 그 소득을 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일단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경우에, 실제 자기가 일을 해서 가정을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 저축해 놓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랄까요, 저축해 놓은 돈으로 충분히 먹고 쓸 수 있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사회 같은 경우는 크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주급제, 그죠? 주급제로 해서 일주일마다 한 주일 일하고 그 다음 주에 자기가 전주에 일한 만큼 받아가는 주급제, 또는 bi-weekly, 한 4가지가 있군요. bi-weekly라고 해서 이제 2주일에 한번 받아가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i-monthly,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매달 1일, 15일 끊어가지고 1일날 한 번, 16일날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15일분씩 받아가는 이런 월급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샐러리, monthly salary base라고 해서 이제 매달 월급으로, 월급 이런 식으로 가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이라는 개념이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 통상해서 이제 wage라고 하죠. 웨이지를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경제활동의 대가, 그래서 이제 소비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국가에 따라서 개인들의 소득이 만약에 최저생계 수준을 미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누진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저 생활비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이제 메꿔주는, 그러니까 공적인 부조로 해서 메꿔주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Child Tax, Canadian Child Tax Benefit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2인 가정, 1인 가정, 3인 가정, 4인 가정, 5인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하우스홀드의 구성원 수에 따라서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생활을 하려면은 이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통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봐서 실제
실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의 소득 보고한 부분이 거기에 만약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자녀 1인당 최대한 줄 수 있는 그 tax benefit이라고 해서 이제 세금에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매달 현금 형식으로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이제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윤택함은 아니지만 실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존엄성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공적 부조, 그 public subsidy 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좀 서론이 좀 길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직장에서 다쳤을 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에 다쳤을 때 보통 이제 가장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죠? 또 부모들이 나가서 같이 일할 때도 있고, 그럼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을 거고, 또 부모님이 또 이제 부양 가족으로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럴 때 그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부상을 입었다 이랬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 financial difficulties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가장 처음 직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만약에 어떤 가장이 이건 나라를 불문하고 뭐 가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어요, 또는 반신불수가 돼서 일을 못해요. 그러면 배우자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 일도 안 하던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급격한 상황의 변화가 올 거죠. 오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미성년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좀 보호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어떤 자신의 그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시련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한 개의 어떤 그 unexpected events,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뭘 하나요?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이제 4대 보험을 해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보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급여를 받을 때 만약에 이제 정식으로 세금 보고를 이제 하면서 하는 그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급여에서 일정한 부분을 이제 그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고용주 측에서 내고, 그 다음에 이 근로자 측에서 내고, 이렇게 양쪽에서 나가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Work Safe BC, 그래서 이제 브리티시 콜럼비아죠. 이쪽 주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만약에 이제 그 근로자가 다쳤을 때는 이제 그 보험을 이용해서 이제 그 수급이 시작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다쳤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그 다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놓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증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100번 뭐 약속을 받는 것보다 서면 한 장으로 깔끔하게 해서 서로 어떤 그런 약속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을 문서화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회사가 이제 규모가 있고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회사라면은 대부분 그 관리자급 중에 그 first aid attendant 또는 이제 뭐 occupational level of first aid certificate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상 어떤 그 first aid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최초 신고를 접수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직원의 인적사항, 물론 여기 이제 손님들도 뭐 매장에 왔던 사람이 다쳤다 이럴 때 포함됩니다만은, 우선 지금 이제 근로자에 대한 것만 알아볼게요. 그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인적사항, 뭐 이름, 나이, 뭐 이름이라든지 사원번호라든지 뭐 그 사람의 주소, 그 다음에 그때 다쳤을 당시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진술 사항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이때도 이제 그 First Aid Attendance가 회사 측에서부터 교육을 받는 내용은 이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 제3자의 입장에서 기술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다쳤다라고 한 거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 적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하다 다쳤다라고 적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이제 민사적인 어떤 책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어떤 것을 뭐 인정하는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A라는 사람이 다쳤는데 여기 이렇게 다쳤다 얘기를 한다면 A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랬다, 뭐 했다, 이렇게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 왜냐하면 나중에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은 혹시라도 만약에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안 본 사실에 대해서 본 것처럼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래서 다쳤다고 하더라 라고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회사에서는요. 그렇게 적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 자신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